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날이 바뀌어서 8월 5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충청도와 전북에 쏟아지던 빗줄기가 연 3일 동안 서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어제 거의 아침까지 비가 왔죠. 게릴라성 호우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실종됐습니다. 어제 신문 일면에 실린 2장의 사진은 자연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조선일보는 간선도로에 물이 성인 허리까지 차오른 천안 모습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차량 진입이 통제된 서울 올림픽대로 모습을 실었습니다. 하늘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와중에 이 국회는 열심히 할 일을 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상을 주고 싶을 겁니다. 월요일 법사위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재밌더군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집권 세력과 뻔히 통과될 줄 아는 야당 의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식을 갖추려는지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하자고 야당 의원들에게 외쳤습니다. 토론합시다. 주택임대차 보법을 처리할 때 국회법이 정한 대체 토론을 건너뛰었죠. 그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여당이 토론하자고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절대 다수인 여당이 통과시키기로 한 법인데 대체 토론을 한들 무슨 약발이 먹히겠습니까? 통합당 김도읍 의원 대답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왜 우리가 들러리어야 하나? 조수진 의원이 항의를 계속하자 윤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언권 얻어 발언하세요. 그러자 조 의원이 받아쳤습니다. 언제 발언권 줬어요? 조수진 의원이 초선 의원이라서 만만해 보였는지 여당 누군가가 공부를 좀 하라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조 의원이 곧장 받더군요. 어따 대고 공부하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소수 야당 의원은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극한 직업은 여당 법사위 의원들일 겁니다. 적어도 그들도 법안의 내용은 잘 알 테니까 말입니다. 그걸 밀어붙이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극한 직업 맞죠? 그 법사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은 다들 아시다시피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에 엄청난 증세를 하는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2+2 그리고 전월세 상한선 5%를 정한 주택임대차 보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민주당이 다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그런 생고생을 한 거죠. 이러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지는 관리를 깨고 끝내 차지해버린 것이었군요. 그래서 절대 우위의 여당은 모든 걸 뜻대로 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칠 것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독재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정말 그칠 것이 없습니다. 재석 190석에 찬성 188, 반대 1, 기권 1입니다. 반대 1이 누구일까요? 정말 궁금하군요. 통합당은 저항하지 않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독재 국가라고 외쳤지만 그걸 들은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표결 전에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김진애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귀를 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이 지금 권력의 본심입니다. 권력은 집을 가진 자를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3.2%에서 무려 6%로 취득세율도 2주택 보유자는 8%, 3주택과 법인은 12%로 올렸습니다. 가히 살인적 세금입니다.
결국 집값 문제를 공급 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맞서서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장담하건대 문명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징벌적 세금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주연을 한 윤호중 의원의 말이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고 할까요? 결코 비꼬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나서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이다.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났다. 이쯤 되면요, 이분들이 왜 속전속결로 이 세금 폭탄을 우리에게 안겨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차라리 모든 국민이 주택 소유를 금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집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 말입니다. 집은 국가만 가질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월세를 내거나 국가가 특별히 시혜를 베푸는 집에 거주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국민의 집을 국가가 매수하십시오.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됩니다. 아니면 강제로 빼앗아도 될 겁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다 뺏길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민심은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고 돌봄 수당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내미니 민주당은 서민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죠. 이른바 개혁이란 걸 하다 보니 약간의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더 고달퍼지도 개혁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르는 약간의 후유증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기득권이라 불리는 가진 자들 편만 드는 것 같은 통합당을 찍느니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아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었던 국민 중에 적어도 절반은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에 도취되어 권력은 곧 자신이 국가이며 국민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곧 알게 되겠죠. 그들은 승리에 취했고 그리고 권력에 취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처리하는 통법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여당은 한 것입니다. 종부세 같은 부유세는 자칫 징벌적 성격을 띠게 되면 문자 그대로 악법이 됩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주무장관이 나서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릴 테니까 다 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말하더니 이제 그 세금 감면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장관 말을 믿은 국민이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이죠. 김현미 장관의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민간 임대 등록 사업을 했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돼서 계속할 이유가 없다. 국민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정부를 믿었던 어느 임대사업자의 절규가 신문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정부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세금 지옥. 이 말을 한 구 장희 씨는 명품백 사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 번 가지 않으며 근검전략에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영업자는 자기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구 씨가 정부 시책을 따르다가 내년부터 세금을 내리면 2천만 원을 빚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녀의 절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절규입니다. 정부가 재산을 강탈하려 들고 있다. 그런데 과연 권력이 이런 절규에 귀를 기울까요? 권력은 답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책에 쓴 대로 집 가진 자는 어차피 보수 성향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집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정책에 그리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강남 등 이른바 투기지역의 집을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말입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편을 갈라도 너무 갈랐습니다.
권력에 국민저항이 있으면 그게 설령 소수일지라도 그 여파가 전체에 미치기 마련입니다. 정책 실패가 결코 가진 자만 망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 정권의 집값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22번이나 정책을 쏟아놓고도 집값이 안 잡힌 것이 전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래서 천도론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 했는데 그게 결국 권력이 스스로 빠질 허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왕조시대에 국가가 무너진 것은 대부분 군정과 세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모든 왕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려 조선도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도 민중의 저항은 늘 조세저항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립도 바로 조세저항으로 시작됐죠. 천리를 벗어난 세정은 권력을 무너지게 합니다. 마치기 전에 이 뉴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3일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40일간의 침묵을 깨고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 자리에서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렇습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놀란 쪽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권력 쪽일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좀처럼 말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윤 총장 발언은 결국은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권력의 행태를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검찰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 관계가 아니라고도 했죠.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한 발언이 뼈에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 하필이면 신임 검사들을 모아놓고 자칫 정치적 발언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을 쏟아놓는 것도 제게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왕이면 기자회견을 하지 그랬습니까? 사면 초과에 몰린 때문이라고 할까요? 신정훈 의원이 윤 총장이 한 말,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두고 태클을 걸었더군요. 흉측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양심과 그리고 상식이라고 했더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의사당의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결코 신 의원을 모욕하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현대 헌법에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초석 같은 것입니다. 법의 지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사자성어는 사필귀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필귀정. 희망을 끊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